저는 지금 완전히 새로워진 2024년형 포드 쿠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 리뷰, 실내 외관, 소재 품질, 멀티미디어 시스템, 기술 사양까지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포드 쿠가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차를 이틀 동안 타봤는데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시작 가격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차량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들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다양한 안전 기능과 편의 사양을 많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디자인된 대시보드도 잊지 마세요. 거대한 13.2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말 멋진 새로운 디지털 콕핏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도 편안함이나 뒷좌석 공간, 실용성,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모두 꽤 괜찮아 보입니다. 외관 디자인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의 현대적이거나 미래적인 느낌이 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곧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차량에 대한 정보와 기술 데이터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항상 그렇듯이 외관과 실내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버전으로 출시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티타늄, ST라인, ST라인 X, 그리고 액티브 X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액티브 X입니다. 액티브와 액티브 X의 차이점은 옵션 구성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드 미러 캡이라든지 트렁크의 자동 리프트 게이트 같은 옵션이 다르고, 여기저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며 가격 차이도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00에서 3,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액티브 X입니다. 이 모델은 2.5리터 가솔린 엔진, 듀라텍 직렬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83마력입니다. 이 차량은 전기 모터와 배터리도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1.1kWh입니다. 리튬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이 항상 앞바퀴를 구동하지만 필요에 따라 뒷바퀴도 구동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포드의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지능형 토크 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주행 모드나 도로 상태에 따라 차량의 뒷바퀴도 구동하고 바퀴의 동력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매우 똑똑한 시스템입니다. 이 쿠가 풀 하이브리드의 멋진 점은 최대 9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는 점으로 정말 인상적입니다. 또한 이 모든 동력과 모터는 자동 변속기인 ECVT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풀 하이브리드 전용의 특별한 변속기입니다.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96km이고 제로백은 8.3초입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54리터입니다. 회전 반경은 11.4m이고 차량 무게는 765kg입니다. 지상고는 18.6cm입니다. 그리고 연비는 내가 시승 영상에서 직접 테스트할 예정이니 연비가 궁금하시거나 이 포드 쿠가가 실제 도로에서 어떤지 모든 피드백을 보고 싶으시다면 꼭 시승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연비는 약 6.4리터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직접 테스트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조금 있다가나 아니면 내일쯤 테스트해 볼 것 같아요. 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꼭 그 영상들도 확인해 보세요. COE 배출량은 130g이고 견인 능력은 동급 최고 수준인 200kg입니다. 이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트레일러나 카라반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포드 쿠가는 최고의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꽤 실용적인데 536리터이고 좌석을 완전히 접으면 517리터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점은 이 차량의 앞쪽에는 독립식 맥퍼슨 서스펜션, 뒤쪽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멀티링크 서스펜션은 이 액티브 X 모델에만 적용되고 다른 하위 버전에는 뒤쪽에 다른 종류의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그 차량을 받게 되면 아마도 다른 영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접근 각도는 20도이고 이탈 각도는 24.7도입니다. 매우 흥미롭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다른 리뷰어들에게서는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액티브 X와 액티브 버전은 앞 서스펜션이 1cm 더
그리고 뒤쪽은 0.5cm 더 높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 더 높아진 셈입니다. 또한 꼭 언급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 차량이 완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1.1kWh의 꽤 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최대 64%의 시간 동안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기 모드로 주행하기에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일찍 도심에서 이 차를 운전해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혹은 대부분의 시간을 전기 모드로 운전했는데 그게 꽤 좋았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차량에는 옵션으로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가격은 200유로입니다. 또한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도 있는데 이 옵션은 300유로입니다. 이 옵션들은 포드 웹사이트에서 포드 쿠가의 구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차량에는 완전 LED 헤드램프가 없어서 어댑티브 기능 등 훨씬 더 스마트하고 외관도 훨씬 좋은 옵션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밖에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기본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이빔, 로우빔 모두 LED이긴 하지만 다른 옵션만큼 멋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완전 LED 헤드램프를 옵션으로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추가로 1.0유로를 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유로를 추가로 내면 어댑티브 기능이 있는 완전 LED 헤드라이트 뿐만 아니라 외관도 더 멋져지고 그리고 앞쪽에 들어가는 LED 라이트 바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보 시스템과 이 버전에는 없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설명을 계속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멋진 점은 이 액티브 X 버전이 정말 많은 옵션을 기본으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등 모든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360도 카메라 등 안전 기능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서 보게 될 다른 기능들도 대부분 차량에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잊을 뻔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가격입니다. 신형 포드 쿠가의 시작 가격은 300유로이며 이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차량의 가격은 350유로로 이 영상에서 보게 될 모든 옵션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키입니다. 제 손가락만큼 아주 작은 키인데 매우 가볍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이 키로 할 수 있는 것은 버튼을 이용해 차량을 잠그거나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잠글 때 전동식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형 SUV에서는 좁은 공간에 주차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키리스 엔트리 기능이 있어서 여기에 손가락을 대면 차량이 잠기고 가까이 다가가면 아주 빠르게 잠금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정말 빠르게 작동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매우 좋은 점입니다. 또한 이 액티브 X 버전에는 전동식 파워 테일게이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트렁크도 전동으로 열 수 있는데 이 기능은 정말 유용합니다. 작동 속도도 꽤 빠르고 트렁크를 닫을 때도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역시 매우 편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체적으로 이 차를 보면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모양도 비슷하고 크기도 거의 같아서 외관 디자인에서는 큰 변화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내로 들어가 보면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묘하고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서 차가 훨씬 더 멋져 보이게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각도에서 보면 전면부와 이 부분이 정말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인치 휠과 헤드램프도 완전히 새로워졌고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이것들이 차를 완전히 새로운 차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고 전면으로 가보면 비록 풀 LED 헤드램프가 아니더라도 기본형 헤드램프도 여전히 멋지게 보입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이 변화들은 차를 훨씬 더 세련되고 멋지게 만들어주며 헤드램프는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릴도 지금은 약간 더 커졌습니다. 범퍼 아래쪽 부분도 약간 다르게 보입니다. 어쨌든 ST라인과도 약간 다르게 보이지만 이 액티브 모델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앞으로 가보면
사실상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유일하게 눈에 띄는 것은 휠과 아마도 헤드램프일 텐데 그 외에는 아마 이전 버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작은 변화만 있습니다. 네, 만약 어떤 것이 좋았다면, 만약 이 차도 멋지고 잘 팔렸다면 굳이 디자인을 바꿀 필요가 없겠죠. 제 관점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상당히 멋져 보입니다. 차 외관 디자인에 대해 딱히 불만이랄 게 없어요. 정말 정말 멋진 차라고 생각하고 뒤에서 봐도 바로 새로워진 테일라이트가 눈에 띄는데 지금은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쁜 점은 이 차가 아마도 진짜 배기 파이프를 사용하는 마지막 차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좀 보세요. 진짜 배기 파이프가 두 개나 있고 정말 스포티하고 멋지고 공격적으로 보입니다. 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거칠다고 생각해요. 정말 터프하죠. 액티브 버전에 터프함을 더해줍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외관 디자인이 멋집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꽤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내부를 보면 대시보드나 모든 스크린 같은 부분에서 훨씬 더 큰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이 색상을 무료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은 정말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햇빛이 이 색상에 비칠 때 정말 멋져 보여요. 만약 제가 이 포드 쿠가를 산다면 이 색상이 단연코 제일 마음에 드는 색상입니다. 여기 지붕을 보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붕에는 무광 플라스틱 루프 레일이 있습니다. 라디오 안테나는 일종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른 차들과는 꽤 다릅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흥미롭게 보이고 차에 약간의 독특함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꽤 심플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등은 LED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유광 플라스틱으로 된 익스텐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량의 상단부가 정말 마음에 들고 뒷슈리도 틴팅이 되어 있으며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측면에도 와이퍼가 있고 창문도 틴팅 처리되어 있습니다. 창문 주변에는 고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 C필러에는 블랙 유광 마감이 있고 B필러에도 블랙 유광 마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 유리에는 카메라와 빗물 및 조도 센서가 있으며 교통속도 제한과 교통 표지판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차선 유지 보조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을 지원하며 전면의 레이더와 함께 작동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미러캡은 지금 블랙 컬러로 되어 있는데 틴팅된 창문과 차량의 블랙 요소들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LED 방향 지시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60도 카메라를 위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양쪽에 액티브라는 레터링이 있어서 어떤 버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라인들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라인들을 보세요. 정말 공격적이죠. 보닛 위의 라인들과 정말 아름다운 색상입니다. 빛이 차체에서 반사되는 모습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헤드램프도 훨씬 더 슬림해졌습니다. 저는 이 LED 헤드램프, 특히 옵션 사양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주간 주행 등 디자인 덕분에 훨씬 더 멋져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모델에는 이 부분을 둘러싼 LED 라이트바도 있습니다. 지금은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흉내내서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옵션 LED 헤드램프에는 차량 전면을 가로지르는 LED 라이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 더 커진 완전히 새로운 그릴이 있습니다. 또한 약간의 피아노 블랙 마감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흰색이 들어간 새로운 포드 로고가 정말 멋지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옆에는 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능동 냉각 기능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엔진의 필요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플라스틱 클래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등 모든 안전 기능을 위한 레이더와 아주 크고 넓은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단 부분에도 능동 냉각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그레이 매트 컬러의 거친 디자인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액티브 버전에서는 앞쪽 서스펜션이 1mm, 뒤쪽은 0.5mm 더 높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디자인과 라인, 그리고 전방의 주차 및 안전 기능을 위한 6개의 센서가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래쪽에는 안개등과 LED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건 넓은 LED 라이트라서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해보자면
여기에는 접임용 LED 라이트가 있고 왼쪽에는 하이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LED 방향지시 등이 있고 위쪽에는 주간 주행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 이 각도에서 좀 더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 차에서 또 마음에 드는 점은 여기 휠아치 부분에 플라스틱 보호대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녹이 슬지 않게 차를 보호해 준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흠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20인치 림도 있습니다. 이건 옵션 사양입니다. 이 휠은 차에 정말 멋지게 어울리지만 만약 좀 더 편안함과 연비를 원하신다면 기본 휠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추가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외관이 중요하고 멋진 모습을 원하신다면 이 림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그리고 일반 브레이크 디스크도 있습니다. 다시 아래쪽을 보면 플라스틱 보호대가 있고 이 부분에는 약간의 그레이 컬러 무광 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동일하게 휠 아치가 있어서 차량의 도장을 보호해 줍니다. 뒤쪽에는 브레이크 디스크와 일반 브레이크 캘리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연료 주입구는 이지퓨얼 방식이라 정말 편리한데 별도의 캡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연료를 그냥 넣고 누르기만 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작은 도어의 품질감도 좋아서 마음에 듭니다. 이제 뒤쪽을 보면 아마 테일라이트가 새롭게 디자인된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전 버전과는 다른 디자인이에요.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방향지시 등 LED와 안개등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건 LED가 아니라 일반 할로겐 램프지만 후진등은 여기 있고 LED입니다. 전체적으로 테일라이트 디자인은 기존의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좀 더 세련되고 멋지고 현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뒤쪽에서 보면은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정말 멋지죠? 또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뒷면에 흰색으로 새겨진 새로운 로고입니다. 뒷면에는 큐가라는 글씨도 있어서 아주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번호판에 LED 조명,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이브리드 AWD 사륜구동 마크가 있어서 어떤 버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라이트 반사판이 있고 뒷면에는 센서가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뒷부분에서 마음에 드는 점은 이 차량이 후방 경고나 후방 브레이크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후진할 때 뒤에 사람이 있거나 벽 등 장애물이 있으면 차량이 이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그 부분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점은 이 범퍼가 뒤쪽으로 거의 10cm 정도 연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무언가를 부딪히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주 쉽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투박한 디자인과 멋진 그레이 무광 마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 파이프도 실제로 작동하는 진짜입니다. 정말 멋져 보입니다. 참고로 여기 모서리에는 사각지대 감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울도 크고 시야도 꽤 좋습니다. 이게 바로 손잡이입니다. 품질 면에서도 꽤 괜찮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문에도 이런 보호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문을 열거나 닫을 때 무언가에 부딪히면 이 고무 부분으로 닫게 되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 장치는 뒷문에도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거나 운전할 때 이런 기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버튼을 2번 눌러야 합니다. 여기서 라이트와 비상등도 끌 수 있습니다. 주간 주행등은 이렇게 위쪽에만 들어옵니다.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아, 알겠어요. 이건 수동 리프트 게이트네요. 가볍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오, 이렇게 크지만 꽤 가볍네요. 품질도 꽤 좋고 이쪽에는 고무와 단열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점 5리터 가솔린 엔진 직렬 4기통, 여기에 전기 모터와 1.1kW 배터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에어 필터입니다. 저기는 아마도 배터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냉각 장치, 와이퍼용 워셔액, 액체 냉각, 그리고 전자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꽤 괜찮네요.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트렁크를 아주 쉽게 열 수 있어요. 좋은 점은 정말 실용적이라는 건데 입구가 꽤 네모나고 트렁크 공간도 정말 넓어요. 또한 위쪽에 닫는 버튼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닫고 싶으면 손잡이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 부분에는 보호 커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더 잘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걸 잠깐 빼놨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들어가는 보호 커버가 아주 가볍고 다른 차들처럼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입구가 네모난 것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큰 짐도 문제없이 실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네요. 입구에는 약간의 플라스틱 마감이 있고 각 모서리마다 고리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저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는 스피커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접을 수 있는 손잡이도 있어요. 여기에는 LED 조명이 있고 왼쪽에도 같은 손잡이가 있습니다. 12V 포트도 있는데 정말 유용해요. 그리고 바닥 아래에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꺼낼 수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와 함께 교체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도 들어 있습니다. 꽤 멋진 구성이죠. 그리고 이 바닥이 평평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짐을 실을 때 정말 유용하거든요. 트렁크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운데 부분을 접어서 두 명이 탈 수 있으면서도 긴 짐을 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시트를 접기가 정말 쉽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손잡이조차 없는 비싼 차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다는 게 정말 이쁘고 시트를 접으면 거의 평평한 바닥이 만들어져서 정말 유용해요. 덕분에 짐을 많이 실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심지어 이동식 부품이나 냉장고 같은 것도 실을 수 있어요. 상당히 큽니다. 옆쪽에서 문을 열면 이쪽 입구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쪽도 꽤 넓어요. 이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뒤쪽에도 아주 큰 입구가 보이죠. 그래서 공간이 꽤 넉넉해요. 그리고 다리 쪽에도 공간이 넉넉하고 변속기 터널도 다른 차들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이 부분, 이 영역에서요. 여기에는 한 장으로 된 창문이 있고 그리고 여기 문에도 또 다른 창문이 있습니다. 이 창문을 내리고 싶으면 여기까지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창문이 꽤 커서 시야가 좋다는 것입니다. 문 디자인도 꽤 멋집니다. 꽤 멋져 보이고 이 부분에 가죽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인조 가죽이지만 그래도 품질이 꽤 좋고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모든 곳은 플라스틱입니다. 여기가 손잡이입니다. 여기에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더 큰 스피커도 있습니다. 문 안쪽에는 꽤 유용한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입구가 정말 큽니다.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큰 아주 넓은 입구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를 볼 수 있는데 이 옵션은 선택 사양이지만 정말 멋져 보이고 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공간입니다. 정말 넓은 공간입니다. 상당히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서 액티브 버전의 아름다운 시트도 볼 수 있는데 고급스러운 알칸타라 마이크로 파이버와 멋진 인조 가죽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또한 이게 바로 손잡이인데 좌석을 잡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멋진 점은 아래쪽에서 시트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로 밀거나 당길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트렁크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어서 긴 물건이나 더 많은 짐을 실어야 할 때 유용합니다. 좌석을 맨 앞으로 당길 수 있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좌석 뒤쪽을 보면 여기에 플라스틱이 없고 가죽과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품질이 좋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실용적이고 품질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흰색 스티치도 있는데 시트를 만져보면 품질이 꽤 좋고 촉감도 좋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여기 가운데에는 같은 가죽으로 된 팔걸이와 컵홀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운전석에 맞게 시트도 조절했고 이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넓은 공간입니다. 변속기 터널이 꽤 작아서 쉽게 오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건 제 바로 뒤에 있는 공간이에요. 정말 넓은 공간입니다. 제가 173cm인데도 공간이 정말 넓어서 다리를 거의 완전히 펼 수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해요. 엄청나게 넓어요. 머리 위에도 손가락 4개 반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공간도 꽤 넉넉하고 조금 앞으로 나가도 되고 마감 품질도 훌륭하고 편안함도 꽤 좋아요. 또한 좌석을 똑바로 세울 수도 있고 완전히 뒤로 젖힐 수도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히면 꽤 편안하고 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정말 멋져 보여요. 위쪽에는 물론 손잡이, 옷걸이, 그리고 멋지게 보이는 LED 조명도 있어요. 저는 이 지붕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흰색 루프의 품질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붕이 흰색이면 실내가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멋져 보여요. 이제 가운데로 가볼게요. 가운데로 들어가면 꽤 부드러워요. 여기에는 이 팔걸이가 있는데 약간 단단하긴 하지만 가운데로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다리를 어느 정도 모아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해요. 그리고 여기 공간은 옆자리보다는 약간 좁아요. 머리 공간은 약간 더 적어요. 아마 네 손가락, 세 손가락 반에서 네 손가락 정도 들어가고 손을 완전히 뻗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중거리나 장거리 여행에도 3명이 여기 앉아도 전혀 문제 없다는 뜻이에요. 유일한 단점은 등바디가 약간 더 단단하다는 점이지만 아래쪽은 꽤 부드럽고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꽤 멋진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가운데에는 이 2개의 송풍구가 있는데 품질이 꽤 좋아요. 여기에는 열선 시트 버튼이 있고 아래쪽에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세요. 정말 유용한 USB-C 포트 2개가 있어요. 정말 훌륭하네요. 이게 대시보드입니다.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 제 관점에서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예요. 그리고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이 13.2인치 스크린, 13인치 스크린, 아름다운 라인과 디자인이 정말 멋지고 여전히 포드만의 느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또한 기어 셀렉터 휠도 같은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운전하기가 정말 쉬워요. 게다가 물리 버튼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버튼들은 물리적으로 되어 있고 자동 시스템도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항상 화면 아래쪽에 표시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꽤 스타일리시하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클래식한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약간의 현대적인 요소와 새로운 것들이 더해졌어요. 어쨌든 이제 앞쪽으로 가봅시다. 여기에는 한 조각으로 된 큰 창문이 있어요. 여기서 뭔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보세요. 앞쪽 창문은 이중 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고속주행 시나 도심에서도 단열이 아주 잘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도심에서 운전해 봤는데 방음이 꽤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속도로에서는 아직 운전해 보지 않았지만 내일 시승 때 해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영상들도 확인해 보세요. 앞문과 뒷문의 차이는 꽤 커요. 디자인은 비슷해 보여도 앞문에는 다른 소재가 사용됐거든요. 이 부분 전체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됐어요. 여기저기 전부 다 부드럽고 부드러워요. 모든 곳이요. 여기도 다시 부드럽고 똑같이 고급스러운 가죽이 사용됐어요. 여기에는 멋진 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나무 느낌이 나는 가짜 소재인데 사실은 플라스틱이에요. 손잡이, 잠금 및 해제 버튼, 그리고 전동 시트 메모리 3단계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창문, 미러, 전동 조절, 미러 접기, 창문, 잠금 등 모든 버튼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스피커와 일종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수납 공간이 정말 넉넉해요. 그래서 내부에도 정말 많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납 공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입구도 꽤 넓고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크지만 앞쪽 아래에는 이 알루미늄 플레이트에 액티브가 적혀 있습니다. 알루미늄 페달도 있는데 정말 멋져 보여요. 그리고 전동식 조절 시트도 있어서 여기서 시트를 모든 위치로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시트 좀 보세요. 이것들이 바로 액티브 트림의 시트인데 정말 멋지게 생겼어요. 인조 가죽과 마이크로 파이버 소재 가운데 A가 들어가 있어서 품질도 꽤 좋습니다. 정말 멋진 레이아웃이에요. 측면 지지대도 있습니다. 정말 보기 좋아요. 그리고 앞부분도 조절할 수 있어서 시트에서 다양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왼쪽에는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있어요. 조명 컨트롤러도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합니다. 지금 이게 새로운 방식인데 조명을 켜거나 안개등을 켜려면 이 버튼들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에는 화면 밝기와 헤드램프 위치 조절이 있습니다. 조금 더 위쪽에는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됐어요.
이것 좀 보세요. 곳곳에 고무 재질이 쓰였네요. 여기서부터 위쪽 대시보드 전체가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송풍구들도 꽤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창문 주변 시야도 정말 훌륭해요. 큰 창문과 큰 사이드미러 덕분이죠. 앞유리도 정말 큽니다. 후방 시야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시야가 꽤 넓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뒤쪽 시야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들은 시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팔걸이도 있는데 열 수 있고 안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열면 더 깊은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꽤 유용하죠. 여기에도 예를 들어 휴대폰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무가 사용된 점이 마음에 듭니다. 플라스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납 공간, 컵홀더 2개, 그리고 안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야간에 어떻게 보이는지 따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어를 변경하는 매직 휠입니다. 이걸 돌려서 조작해야 합니다. 또한 L 모드, 즉 로우 모드도 있는데 이건 내리막길을 내려가거나 에너지를 좀 더 많이 회수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L을 켜면 차량이 물리적인 브레이크보다 회생제동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무선으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약간의 수납 공간, USB-C, USB-E, 그리고 12V 포트도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시동은 어디에 있죠? 여기 크롬으로 마감된 시동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주차 설정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버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익숙하지 않은 도시에서 길을 잘 모를 때 여기로 들어가서 주차장을 검색하면 주변의 모든 주차장 그리고 주차 스테이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버튼은 360도 카메라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카메라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차량의 모든 구석구석과 각도를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보세요. 그리고 후방, 또 이 각도 등도 볼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가야 할 때 모든 각도를 볼 수 있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버드아이 뷰도 보여줘서 정말 유용합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전면 와이드 또는 후면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정말 멋지며 이 360도 카메라는 정말 유용합니다. 정말 유용하네요. 화면이 정말 솔직히 이 화면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 관점에서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큽니다. 이 화면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운전자 쪽으로 약간 기울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정면을 보고 있거든요. 운전자 쪽으로 조금만 더 기울어졌으면 좋겠지만 그거 말고는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위치도 아주 잘 잡혀 있어요. 아래쪽에는 송풍구가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송풍구의 품질도 꽤 좋습니다. 비상등 버튼도 있고 또 여기에는 나무 느낌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 느낌의 디자인에 화면이 얼마나 잘 어우러져 있는지 보세요. 아래쪽에는 글러브 박스가 있는데 정말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피커가 있는데 참고로 이 액티브 X 버전에는 뱅 앤 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도 스피커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스피커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열선 앞유리가 적용되어 있는데 앞유리를 가로지르는 작은 선들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열선 앞유리,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가 모두 있습니다. 이건 옵션인데 650유로 옵션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수동으로 앞뒤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저는 이 가죽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스티치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설정할 수 있는 물리 버튼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드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시승 영상에서 보여드릴 테니 꼭 그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디지털 스크린을 조작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는데 꽤 멋져 보입니다. 설정과 옵션이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누르면 여기서 게이지 스타일 같은 몇 가지 추가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방식으로 보고 싶다면 그냥 이대로 두면 됩니다. 하지만 클래식한 방식으로 보고 싶다면 클래식으로 옮기면 됩니다. 저는 클래식 방식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에코 게이지도 설정해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직접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EV 게이지는 주행 중에 차량의 에너지를 회수할 때, 전기 모드로 주행할 때,
휘발유 모드 또는 혼합 모드로 주행할 때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타이어 압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 어떤 정보를 표시할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가 뒷바퀴에 동력을 분배할 때, 즉 뒷부분에도 동력이 전달될 때의 동력 분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최근 주행 연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엄청 복잡하진 않지만 앞으로 이 콕핏에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깔끔하고 명확하며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바로 앞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꽤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자로서 운전석 시야도 매우 좋습니다. 조금 위쪽에는 손잡이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전구와 노란 불빛이 있는 아주 큰 화장 거울도 있습니다. 유리컵 거치대가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는 S-Waze 버튼이 있는 LED 조명도 있습니다. 뒤쪽 시야도 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를 열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정말 크게 열립니다.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뒤쪽까지 열 수 있습니다. 이게 최대치입니다. 정말 큽니다. 유리 자체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커튼도 원하면 닫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반만 닫거나 조금 더 닫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모든 것이 전동식입니다. 가장 좋은 건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스크린입니다. 이제 멀티미디어로 가서 이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아래쪽에는 또 다른 두 개의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대 공조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메뉴로 들어가는 버튼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5가지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노멀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는 말 그대로 균형 잡힌 파워를 제공합니다. 에코 모드로 들어가면 차량이 더 적은 출력을 제공해서 연비 운전을 할 수 있고 더 적은 파워를 제공함으로써 연료 소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최대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전환할 때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그래픽과 색상이 노멀이나 에코 초록색, 스포츠 빨간색, 슬리퍼리, 트레일 등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주행 모드를 바꿀 때마다 계기판의 그래픽과 색상도 함께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리퍼리 모드는 눈이나 빗길에 적합하고 트레일 모드는 지늘기나 자갈길 등에 적합합니다. 꽤 멋지죠?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게 정말 좋네요. 홈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홈 화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포드는 이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이전보다 2배 더 빠르고 더 좋아졌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 정말 잘 작동해서 저도 믿게 됩니다. 아주 직관적이에요. 복잡하지도 않고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면 받기도 아주 좋아서 맑은 날에도 잘 보이고 화면 크기도 꽤 큽니다. 이제 여기에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확실히 훨씬 더 빠르게 작동합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오른쪽에 어떤 정보를 표시할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거의 지연 없이 작동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만큼 하드웨어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뜻이죠. 솔직히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목적지를 설정하면 한번 시도해 볼게요. 예를 들어 식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식당 하나를 선택하면 얼마나 빠르게 로딩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즉각적이에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습니다. 식당을 강조 표시하려면 운전하세요.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차를 운전해 봤는데 몇몇 길을 몰라서 그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이해하기도 정말 쉽고 저는 이 점이 마음에 듭니다. 게다가 취소도 할 수 있고 교통 알림 같은 다양한 정보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가려면 여기 구석에 가서 홈 버튼을 누르면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는 미디어 정보, 휴대폰 연결 정보가 있고 여기에는 앱들이 있습니다. 이제 차량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케이블이 필요 없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차량의 기능 정보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다양한 주행 모드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있죠.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는 트랙션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속도 제한 보조, 차선 유지 시스템, 전방 충돌 방지 등 모든 안전 기능을 여기서 볼 수 있고 이 기능들은 정말 유용합니다.
교차 교통 경고 뷰, 교차 교통 경고, 후진 브레이크 보조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기능입니다. 만약 후진할 때 누군가가 뒤에 있는데 보지 못하면 차량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기 때문에 정말 유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고를 당하곤 하죠. 뒤로 가다가 뭔가를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워플로우는 운전 중에 볼 수 있는 가장 멋진 기능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시승 영상에서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이 기능은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솔린 엔진이 작동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지, 그리고 파워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이로 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오너 매뉴얼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정 메뉴로 들어가면 모든 중요한 설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단순함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는 커넥티비티 기능이 있고 차량 내 핫스팟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 모바일 앱도 지원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해서 이제 차량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오직 커넥티비티를 지원해서 이전보다 훨씬 빠릅니다. 시스템에는 발렛 모드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설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운드 설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스플레이 설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최대 밝기로 설정되어 있네요. 하지만 주간, 야간, 다크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크 모드로 전환하면 이렇게 어둡게 볼 수 있어서 멋지죠? 원하면 언제든지 다크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가면 아마도 전에 보셨겠지만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면 라디오와 전화 목록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차량 관련 메뉴가 있습니다. 차량 메뉴로 들어가면 이지 엑시트, 이지 엔트리부터 창문, 와이퍼, 파워 리프트 게이트,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 등 차량의 모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이곳에 있으니 어떤 설정을 바꾸고 싶다면 여기서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도어, 잠금, 미러, 에어백 등 차량의 모든 세부 설정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메뉴로 들어가면 언어, 온도, 단위, 타이어 압력,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 모든 일반 설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아래쪽 부분의 좋은 점은 이 주변에 별도의 공조 시스템 컨트롤러가 없어도 모든 공조 컨트롤이 화면 하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열선 시트, 차량 내부 온도 조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선 스티어링 휠도 있습니다. 여기서 송풍 세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서 오토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상 표시되는 버튼이 있어서 내비게이션 설정을 확장하거나 공조 시스템의 바람이 어디로 나가게 할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끌 수도 있고 다시 아래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작할 수 있고 수동 모드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에는 아퓨리 성의 제거 버튼이 있는데 아퓨리에 열선이 들어가 있어서 겨울에 정말 빠르게 성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마 나머지는 이미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내용을 다 다뤘길 바랍니다. 오늘은 밖이 정말 덥고 조용하면서도 햇볕 아래서 뭔가를 하기가 너무 덥고 짜증날 정도예요. 그리고 빛도 별로 좋아서 차를 보여드리기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모든 내용을 다 다뤘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제 관점에서는 가족에게 꽤 괜찮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공하는 안전 기능과 기술에 비해 가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포드가 이 놀라운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함께 돌아와서 정말 기쁩니다. 이제 멋진 디지털 계기판과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완성도 높은 차가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엔진과 변속기의 조합도 정말 마음에 들고 완전 하이브리드라는 점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정말 좋은 전천후 차량이고 900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시승 영상과 연비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또한 야간의 모든 조명 시스템을 보여주는 영상도 준비할 예정이니 꼭 그 영상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항상 안전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